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0월 30일 화요일 아침 부산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부산시정의 핵심 업무를 담당하던 정책특보가 내부 갈등으로 사퇴 의사를 밝혔습니다. 공사공단 사장 후보자 인사청문회도 파행을 겪는 등 민선 7기 오거돈 시장의 인사정책이 삐걱대고 있습니다. 지역 내 균형 발전을 위해 해운대구청을 옮기겠다. 벌써 20년 가까이 끌어온 논의로 올해 지방선거 때 다시 등장했었는데요. 이번에도 지켜지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부산 공동어시장 사장 선출이 3차례나 무산됐습니다. 삼선 구청장 출신마저 탈락했는데 잇따른 선거 무산에 경력난으로 공동어시장의 경쟁력까지 잃는 것이 아닐까 우려됩니다. 불법 의료 생협과 재단을 세워 1,000억 원대 요양급여를 가로챈 의료재단 대표 등이 경찰의 무더기로 붙잡혔습니다. 타인의 명의를 도용하는 등 가짜 설립 허가 서류를 만들었지만 관리 감독은 허술했습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부산시정의 핵심 업무를 담당하던 정책특보가 내부 갈등으로 사퇴 의사를 밝혔습니다. 공사공단의 사장 후보자 인사청문회도 파행을 겪는 등 민선 7기 오거돈 시장의 인사정책이 삐걱대고 있습니다. 이두원 기자입니다. 오거돈 부산시장의 복심으로 불리던 박태수 정책특보. 박 특보는 시청 내부망 게시판에 시민의 한 사람으로 삶을 이어갈 것이라는 글을 올려 전격 사퇴 의사를 밝혔습니다. 박 특보는 최근 에코센터 민간 위탁을 추진하면서 노조의 반발을 샀고 권한이 집중돼 있다는 지적도 받았으나 자신은 그저 개혁을 위해 일했을 뿐이라고 해명한 바 있습니다. 산하기관장 인사 문제도 삐걱대긴 마찬가지. 2명의 후보자가 LCT 측으로부터 장기간 선물을 받아왔다는 논란이 불거지면서 인사검증은 제대로 진행조차 되지 않았습니다. 금품 수수와 관련해 도덕성에 이미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런 후보자에 대해 우리 시의회가 검증을 해야 할 이유가 무엇인지 모르겠습니다. 시민들의 기대감이 컸지만 오 시장은 그동안 전문성을 고려하지 않은 코드 인사를 해왔고 자체 검증도 충분치 않았다는 지적을 받아왔습니다. 총체적인 인사 정책에 난맥상이 드러나고 있다는 겁니다. 변화의 어떤 방향으로 그런 어떤 인사가 되는 것보다도 이제 오히려 구설수를 낮게 하고 하는 이런 과정들이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빨리 좀 시장님이 직접 좀 챙기는. 민선 7기 인사 정책을 제대로 점검하지 않는다면 시정 개혁의 첫 단추도 끼우기 어려울 거라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두원입니다. 지역 내 균형 발전을 위해 해운대구청을 옮기겠다. 벌써 20년 가까이 끌어온 논의로 올해 지방선거 때 다시 등장을 했었는데요. 이번에도 지켜지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송광모 기자의 보도입니다. 해운대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한 수건 가운데 하나는 구청사 이전. 현재 중동청사의 위치가 전체 주민 입장에서 접근성이 떨어진다는 판단에서였습니다. 이에 해운대구는 2001년부터 2006년까지 재송동에 14,000제곱미터의 땅을 사들였습니다. 하지만 10년이 넘도록 감감무소식. 지난 선거에서 홍순원 구청장은 이 문제를 풀어내겠다고 약속했습니다. 30년이 넘은 이 노후청사를 지역 균형 발전까지 고려해 이전해야 한다는 논의가 있었지만 지금은 갈팡질팡하는 모양새입니다. 지난해 발간된 청사 이전 용역 보고서, 지리적, 경제적 파급 효과 등 19개 부문에서 재송동 이전안과 현 구청사의 리모델링안을 검토해보니 옮기는 게 낫다는 결론이 나왔습니다. 그런데도 해운대구는 이전 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구청 주변 상인들이 크게 반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구청을 옮기겠다며 지난 8월 별도의 팀까지 꾸렸지만 지금은 증개축 방안도 논의 중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그동안 여러 변수가 이제 많이 생긴 거죠. 지역적으로나 재송동 부지와 현재 구청사 부지 간의 주민들의 민원이 각각 있기 때문에 조금 신중하게 접근돼야 될 것 같습니다. 새 구청장이 조정 능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올 수밖에 없는 이유입니다. MBC 뉴스 송광모입니다. 부산 공동어시장 사장 선출이 3차례나 무산됐습니다.
삼선 구청장 출신마저 탈락했는데 잇따른 선거 무산에 경영난으로 공동화 시장의 경쟁력까지 잃는 것이 아닐까 우려됩니다. 박준호 기자입니다. 세 번째로 치러진 부산 공동화 시장 사장 선출도 결국 무산됐습니다. 나란히 3쇄 도전한 1순위 박병렴 후보, 예비로 올라간 박세용 후보는 물론 선거의 달인인 박극재 전 서구청장도 이번에 출사표를 던져 예비 후보에 올랐지만 출자 대주주의 마음을 사로잡진 못했습니다. 무기명 투표 결과 유효 득표 수인 4표를 득한 후보가 없음에 따라 결국 무산되었습니다. 회의에 참석했던 한 인사는 공동호 시장 경쟁력 강화라는 명목으로 이제 해양수산부에서 낙하산 인사가 내려올 가능성도 높아졌다고 밝혔습니다. 사장 선출이 미뤄지면서 공동호 시장의 경영 위기는 가중되고 있습니다. 영업이익은 3년째 적자. 올해도 지난달까지 10억 원의 적자가 나면서 4년 연속 적자마저 우려됩니다. 더 큰 문제는 수십 년째 이어지고 있는 낙후된 시설입니다. 공동호 시장에서 바닥에 퍼서 거기서 이제 선별을 하고 경미를 붙인 다음에 다시 포장을 하는 과정을 거치게 되는 거죠. 현대화 사업을 제때 진행하지 못하면 수산 선진국과의 경쟁에서 밀려나고 제주와 목포의 품질 위생형 최첨단 위판장에도 뒤처질 수 있습니다. 공동호 시장은 오는 12월 4차 공모를 진행할 계획이지만 지금 이 상태라면 누가 나와도 또다시 부결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박준호입니다. 불법 의료 생협과 재단을 세워 1,000억 원대 요양급여를 가로챈 의료재단 대표 등이 경찰의 무더기로 붙잡혔습니다. 타인의 명의를 도용하는 등 가짜 설립 허가 서류를 만들었지만 관리 감독은 허술했습니다. 류재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의료소비자생활협동조합에서 시작한 부산의 한 의료재단. 경찰에 따르면 의료생협 설립 과정에서 불법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의료생협을 세우려면 협동조합원 300명, 출자금은 3천만 원 이상이어야 하는데 조합원 수를 채우기 위해 타인의 명의를 도용하는 등 법을 어겼다는 겁니다. 이 같은 불법 의료생협 법인은 경찰 수사로 부산에서 확인된 곳만 4곳. 지급된 건강보험급여는 1,350억 원에 이릅니다. 의료생협이라는 제도가 생기면서 자기가 직접 고용할 의사가 없더라도 조합원 300명과 출자금 3천만 원만 있으면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있는 이 여건이 형성되었습니다. 더 큰 문제는 제도적 허점. 불법적인 방법으로 의료기관이 설립되는 과정에서 관리 감독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지자체가 현장 확인 한 번 없이 서류만 검토해 의료기관 허가를 내줬습니다. 서류상에 그게 허점이 발견되지 않으면 그게 좀 걸러지기가 어려운 그런 것은 사실이죠. 경찰은 의료법 등의 위반 혐의로 모 의료재단 대표 41살 A씨를 구속하는 등 53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과정에서 이상이 있었다라면은 이제 관청에 있는 직원들이 무슨가 이의를 제기를 했을 거라고 봅니다. 현재 해당 의료생협과 재단들은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류재민입니다. 가을꽃 하면 국화와 코스모스를 떠올리실 텐데요. 여기다 요즘은 핑크뮬리가 더해져서 관광객의 발길을 끌고 있습니다. 보도에 김철승 기자입니다. 천년고도 경주 첨성대 인근이 분홍색으로 물들었습니다. 지난달 중순부터 인파로 넘쳐납니다. 다른 곳에도 군데군데 핑크뮬리 군락지가 있지만 경주에는 특별함이 있습니다. 바로 배경인데 첨성대와 고분, 계림이 조연 역할을 합니다. 꽃 이삭이 쥐꼬리를 닮아 분홍 쥐꼬리새로 불리는 억새로 몽환적 분위기 탓인지 관광객의 발길이 이어집니다. 핑크색이 우리 사랑을 상징하는 것 같고 경주를 상징하고 우리 가족의 사랑을 계속 이어줄 수 있는 그런 이쁜 꽃인 것 같아요. 몰려드는 차량으로 첨성대 인근은 주말마다 거대한 주차장으로 변합니다. 포항 뱃머리 마을은 노란 물결을 이룹니다. 하수 절양을 공원화한 곳에 10만 송이 국화가 만개했습니다. 나들이객들은 꽃밭을 배경으로 사진을 찍거나 거닐며 가을 향기를 만끽합니다.
꽃도 너무 예쁘고 이제 곧 있으면은 이제 꽃 이제 못 볼 텐데 마지막으로 이렇게 볼 수 있어서 너무 좋았어요. 경주 서학마을 3층 석탑 인근에도 지난달 중순부터 구절초가 만개했습니다. 깊어가는 가을, 다양한 꽃들이 관광객을 유혹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철승입니다. 때이른 추위가 찾아왔습니다. 오늘 아침 출근길 옷차림 단단히 하셔야겠는데요. 낮에도 기온이 크게 오르지 못하면서 15도 안팎에 머물겠습니다. 자세한 날씨 정민경 기상캐스터입니다. 11월을 코앞에 두고 전국의 기온이 크게 떨어졌습니다. 나가실 때 든든한 옷차림 하셔야겠는데요. 오늘 부산 중구의 아침 기온이 8도, 금정구는 2도 안팎에서 시작하며 올가을 들어 가장 낮은 최저 기온을 기록했습니다. 이 정도면 예년 11월 중순에 해당하는 기온으로 약 2주가량이나 빠르게 추위가 찾아왔습니다. 낮 기온도 크게 오르지 못해 15도 선에 머물겠고요. 바람까지 약간 강하게 불어 체감 온도는 더 낮겠습니다. 위성 영상입니다. 일부 서해안 지역은 아침부터 낮 사이 산발적으로 빗방울이 떨어지거나 눈이 날리는 곳이 있겠고요. 찬 공기가 내려와 내륙을 중심으로 서리가 내리고 산간 지역에는 얼음이 연 곳도 있습니다. 그 밖에 부산을 포함한 전국 대부분 지역은 고기압의 영향으로 맑겠고요. 공기질도 보통 단계로 무난하겠습니다. 경남 지역의 아침 기온은 어제보다 2도에서 4도가량 낮게 출발하고 있습니다. 양산은 아침 기온이 4도 안팎을 보이며 올가을 들어 가장 쌀쌀합니다. 낮에는 부산과 양산이 15도, 울산이 14도로 어제보다 4도가량 낮겠습니다. 오늘 오전까지 동해남부 먼바다에는 매우 강한 바람이 불겠고요. 현재 내려져 있는 풍랑주의보는 오늘 오전 중에 해제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당분간 뚜렷한 비 소식은 없겠습니다. 맑고 다소 추운 날씨가 이어지다가 주말에는 예년 이맘때 기온을 되찾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사하경찰서는 아버지를 살해하기 위해 흉기를 들고 부모의 집을 찾아간 혐의로 36살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A씨는 지난 28일 밤 11시쯤 사하구 감천동 자신의 부모가 살고 있는 주택에 찾아가 술을 마신 채 흉기를 들고 담을 넘어 아버지 61살 B씨를 살해하려고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평소 B씨가 술을 마시고 가족들에게 행패를 부려 분노를 품고 있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금정경찰서는 무등록 자동차 정비 작업장을 차려 손님들의 차량을 정비해온 혐의로 40살 A씨 등 2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A씨 등은 올해 8월 20일부터 지난 10일까지 사상구 엄궁동에서 관할구청으로부터 등록 허가를 받지 않은 자동차 정비 작업장을 열고 승용차 판금과 도장 등의 작업을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부산 장애인 대표 선수단이 전국 장애인 체육대회에서 종합 5위로 대회를 마감했습니다. 부산은 어제 전북 익산 운동장에서 열린 폐막식을 끝으로 막을 내린 제38회 전국 장애인 체육대회에서 금메달 69개, 은메달 68개, 동메달 69개로 종합 득점 11만 8,700.2점을 기록해 5위를 기록했습니다. 부산 선수단은 수영 종목 조기성과 장애인 역도 종목 이영선, 육상 트랙 종목의 신유성이 각각 대회 3관왕에 오르는 등 지난 13일까지 진행된 인도네시아 장애인 아시안게임에서 메달을 획득한 선수들이 선전했습니다. 2018 롯데기 고교 야구대회가 오늘부터 다음 달 5일까지 기장 현대차 드림볼파크에서 열립니다. 올해로 7회째를 맞는 이번 고교 야구대회는 경남고, 부산고 등 6개 팀이 참가해 모든 팀이 한 번씩 맞붙는 풀리그 방식으로 실력을 겨루게 됩니다. 이번 대회는 매일 오전 10시와 낮 12시, 오후 3시에 경기가 시작되며 결승전은 다음 달 5일 오후 1시에 열립니다. 부산 상공회의소가 부산 지역 제조업체와 소매 유통업체 326곳을 대상으로 4분기 경기 전망을 실시한 결과 생산과 소비의 양대축인 제조업과 유통업의 체감 경기가 모두 올 들어 최저치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제조업은 내수 부진과 보호무역 확대 영향으로 경기 전망 지수가 84를 기록했고 유통업도 79에 그쳐 불황이 길어질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경기 전망 지수가 100을 넘지 않으면 앞으로의 경기를 부정적으로 보는 시각이 많다는 의미로 부산은 지난 2011년 4분기 이후 29분기째 부정적 전망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한국석유공사 유가정보서비스인 오피넷에 따르면 10월 넷째 주 부산 지역 주유소에서 판매된 보통 휘발유 가격은 리터당 1,674원으로 전주보다 4원 상승했습니다. 부산 지역 휘발유 가격이 17주째 상승하면서 연중 최고치를 기록했지만 매주 10원 넘게 상승하던 상승폭은 꺾였습니다. 정부가 다음 달부터 6개월간 유류세를 15% 인하하기로 했고 국제유가도 최근 하락세를 보이면서 조만간 유가 상승은 중단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부산시는 한중러 복합 물류 루트를 활성화하기 위해 다음 달 2일까지 러시아와 중국의 민관 합동 북방 물류 개척단을 파견합니다. 올해는 블라디보스토크와 하얼빈에서 현지 기업을 초청해 부산항과 북방 물류 루트를 홍보하고 해외 기업 유치를 위한 투자 환경 설명회를 엽니다. 또 지역 기업의 북방 지역 진출 방안과 환동해권 복합 물류 루트의 물동량 증대 방안 등을 논의합니다. 부산시는 지난 2016년부터 러시아 극동 지역과 중국의 동북 지역에 물류 개척단을 파견해왔습니다. 동아시아와 동남아시아 지역의 지구과학 공동 이슈 해결과 연구의 질 향상을 위해 구성된 아시아지질자원위원회 연차총회가 지난 2006년 이후 12년 만에 우리나라 부산에서 열렸습니다. 이번 행사는 아시아 19개 나라 250명의 정부 관계자와 전문가가 참가해 연차총회와 운영위원회를 다음 달 3일까지 해운대 그랜드 호텔에서 잇따라 개최합니다. 특히 그동안 영국 지질조사소에서 보관 중이던 1920년 제작된 조선 지질 광산 분포도를 한국에 기증하는 행사도 마련돼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소위 스카이로 불리는 최상위권 대학교에는 저소득층보다 고소득층이 훨씬 많이 재학 중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김혜영 의원이 한국장학재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8년 1학기 서울 고려 연세대 재학생 중 한국장학재단에 국가장학금을 신청해 소득분위가 산정된 학생 가운데 9분위, 10분위 등 높은 소득분위의 학생이 46%를 차지했습니다. 반면 소득분위가 가장 낮은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 계층의 비율은 6%에 불과했습니다. 김 의원은 부모의 소득 수준이 계층 이동의 사다리인 교육의 현장에도 영향을 주는 게 현실이라며 해결 방안 모색을 촉구했습니다. 이른바 곰탕집 성추행 사건의 피해 여성이 심각한 2차 피해를 겪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피해 여성이 악성 댓글 등으로 인해 극심한 불안 증세를 보이고 있고 정신적 치료가 필요하다는 진단을 받아 현재 범죄 피해자 지원센터에 지원을 요청한 상태라고 밝혔습니다. 해당 사건은 지난해 11월 대전의 한 곰탕집에서 발생한 성추행으로 1심 재판부가 남성인 피고인에게 검찰이 구형한 벌금형보다 무거운 징역형을 선고하면서 논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한국자산관리공사 캠코 노사가 어제 윤리헌장 선포식을 가졌습니다. 다양한 국제규범과 사회적 책임 표준 등을 반영한 캠코 윤리헌장은 창의적이고 공정한 업무 수행과 인권 존중, 이해 관계자에 대한 존중과 협력, 공동체 발전 기여를 핵심 가치로 구성했습니다. 캠코는 윤리헌장을 바탕으로 사회 책임 경영과 반부패 청렴 활동에 나설 계획입니다. 11월을 코앞에 두고 전국의 기온이 크게 떨어졌습니다. 나가실 때 든든한 옷차림 하셔야겠는데요. 오늘 부산 중구의 아침 기온이 8도, 금정구는 2도 안팎에서 시작하며 올가을 들어 가장 낮은 최저 기온을 기록했습니다. 이 정도면 예년 11월 중순에 해당하는 기온으로 약 2주가량이나 빠르게 추위가 찾아왔습니다. 낮 기온도 크게 오르지 못해 15도 선에 머물겠고요. 바람까지 약간 강하게 불어 체감 온도는 더 낮겠습니다. 위성 영상입니다. 일부 서해안 지역은 아침부터 낮 사이 산발적으로 빗방울이 떨어지거나 눈이 날리는 곳이 있겠고요. 찬 공기가 내려와 내륙을 중심으로 서리가 내리고 산간 지역에는 얼음이 연 곳도 있습니다. 그 밖에 부산을 포함한 전국 대부분 지역은 고기압의 영향으로 맑겠고요. 공기질도 보통 단계로 무난하겠습니다.
경남 지역의 아침 기온은 어제보다 2도에서 4도가량 낮게 출발하고 있습니다. 양산은 아침 기온이 4도 안팎을 보이며 올가을 들어 가장 쌀쌀합니다. 낮에는 부산과 양산이 15도, 울산이 14도로 어제보다 4도가량 낮겠습니다. 오늘 오전까지 동해남부 먼바다에는 매우 강한 바람이 불겠고요. 현재 내려져 있는 풍랑주의보는 오늘 오전 중에 해제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당분간 뚜렷한 비 소식은 없겠습니다. 맑고 다소 추운 날씨가 이어지다가 주말에는 예년 이맘때 기온을 되찾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화요일 아침에 보내드린 MBC 뉴스투데이였습니다. 급격히 추워진 날씨에 감기 조심하세요, 여러분. 고맙습니다.